제가 다이어트를 못한 이유가 운동을 안 해서는 아니었어요. 100kg 이상도 많이 떴었고 못 뛰어도 5kg에서 10kg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녕하세요, 옴브러쉬입니다. 최근에 제가 살이 좀 쪘었는데 살을 빼는 과정에서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조절했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혹시 정체기를 겪는 건 아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점검하고 고치고 나니까 살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어요. 만약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 한번 점검해보세요. 빠지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당 제품과 프로틴 과자 섭취입니다. 다이어트 제품으로 유명하고 요즘 유행이기도 한 저당 프로틴 제품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 식품업계에서는 이런 저당 프로틴 제품을 내는 게 트렌드일 만큼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까지 초점을 맞춘 제품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도 그런 제품들을 보면 이거 괜찮겠지 하면서 자주 구매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결국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프로틴 과자를 샀는데 영양성분표를 보고 놀란 적이 있었어요. 표지에는 대놓고 단백질 위주의 식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지만 영양성분표를 보니까 막상 단백질은 조금 들어있었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이러면 단백질보다 결국 다른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셈인 거죠. 저당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저당 제품에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설탕 대신 말티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꽤나 눈에 보이는데요. 결국 이것도 칼로리가 있습니다. 말티톨은 설탕의 75% 정도의 칼로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먹고 난 후에 배가 아플 수도 있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감미료 중에서도 정말 살이 안 찌는 성분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0칼로리인 제품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전에 연구된 결과 중에 건강식품이라는 라벨이 붙은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이 평균 35% 더 많이 먹는다고 해요. 이 말은 요즘 유행하는 저당, 프로틴, 저지방, 제로 등의 라벨이 붙었을 때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욕구를 촉진시키고 섭취할 때도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후광 효과라고 부른다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 먹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제품들이 살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칼로리가 꽤나 있는 건데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제품들을 살 때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프로틴이나 저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이어트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제품을 과신하다 보면 살이 더 찔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의 오해입니다. 운동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성분들은 체중의 1.2g 혹은 1.4g까지 섭취를 해야 한다고 하고 남성분들의 경우 1.6g에서 2g까지 섭취를 해야 한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 양에 맞춰서 단백질을 먹다 보니까 단백질에 집착하는 이상한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한 끼에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빈도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도 하루에 체중 1kg당 최대 2g만 섭취하면 충분하대요.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70kg이라고 치면은 하루 84g에서 140g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조차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일반인의 운동량은 사실 그들의 운동량의 발끝도 못 미치니까 좀 더 적게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 거죠. 유튜브를 보면 운동을 잘하시는 보디빌더 분들이나 운동짬이 오래 찬 분들이 단백질을 2g씩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잊고 있는 게 단백질도 결국 칼로리잖아요. 1g에 4칼로리나 되는데 과하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우리 몸이 필요한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나머지 여분의 단백질들은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이 안 빠지고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거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씩 자주 먹다 보니까 오히려 살이 안 빠진 케이스인데요. 조금씩 자주 먹어야 살이 빠진다는 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만 믿고 너무 짧은 주기로 뭔가를 막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살은 안 빠지고 계속 배고프기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혈당에 문제가 있었어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그때마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계속 먹으면 살이 찌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조금씩 자주 드시는데 살이 안 빠진다고 제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적게 드시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의사분들이 나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공복 시간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전까지 계속 조금씩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강까지 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취침 4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는 것을 권장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섭취 칼로리만 맞추면 언제 먹든 크게 상관이 없다, 살이 찌지 않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직접 경험해본 결과 살이 드라마틱하게 찌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습관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살이 찌게 만들더라고요. 자기 전에 먹는 게 하루 이틀 지속되다 보면 밤 늦게만 되면 이상하게 배고프게 되는 안 좋은 습관이 생겼고 배달 음식을 먹는 날도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살을 찌게 만드는 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딱 하루 3끼 정도만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식사 사이에는 적당한 공복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힘들었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배가 아픈 것도 줄어들고 오히려 체중도
정상적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네 번째는 운동 후에 보상을 바랬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못한 이유가 운동을 안 해서는 아니었어요. 100kg 이상도 많이 떴었고 못 뛰어도 5kg에서 10kg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보상심리 때문이었어요. 러닝을 뛰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5kg에서 10kg 정도 뛰면은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했으니까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맛있는 걸 조금 먹어도 운동을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살을 더 찌게 만들었어요. 30분 달리기로 태운 칼로리가 고작 300kcal 정도인데 맥주 한 캔을 마시게 되면 200칼로리가 넘고 거기에 음식까지 먹게 되면 오히려 살을 더 찌게 만들었던 거죠. 음식과 알코올을 같이 섭취하면 지방 흡수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운동으로 태운 칼로리가 순식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운동 후 보상 심리로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운동으로 체중 감량 효과는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운동 후에 마시는 음료수나 맥주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래도 최대한 날짜를 정해놓고 마시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계획 없이 먹었을 때보다는 체중 관리가 확실히 수월해진 면이 있었어요. 만약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와 같은 패턴을 갖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했던 건데요. 이게 사실 5가지 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범이다. 저탄수라면 살이 잘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제가 예전 콘텐츠에서도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샤이니 키님이 라디오스탄가 나와가지고 1년 정도 탄수화물을 완전 제한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 달 정도 탄수화물을 제한해본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 이게 제 몸을 다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막 4kg, 5kg씩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여러 정보를 찾아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몸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인식을 해가지고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장기간 지속하면 기초대사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탄수화물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근육까지 전부 분해하게 되더라고요.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탄수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또 안 좋은 점이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코티솔이 증가하면 특히 복부 지방이 쌓이기 쉬워져요. 게다가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운동할 때 힘도 안 나더라고요. 지금은 현미밥이나 통밀 그리고 파스타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식이섬유를 최대한 많이 섭취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식이섬유가 높은 음식은 혈당 조절도 좋고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줘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무탄수나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는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섭취입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오늘 이렇게 제가 겪은 다이어트 실패 원인 5가지를 함께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해당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결국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급한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선택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요요 없이 오랫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오래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나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컨텐츠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